수시 전면 폐지.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면 부모님이 사회 경제적인 여건이 좋은 학생들이 예. 스펙을 아무래도 많이 쌓을 수밖에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공정한 거죠. 사실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거여서 이상적이지만 우리나라 현실에는 안 맞다. 아시다시피 저는 대학 교수 출신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정말로 교육의 중요성, 그 다음에 교육이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많이 바꿀 수 있는가, 그런 점들에 대해서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저 나름대로 가진 생각, 철학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실 텐데 저희 교육 전문 채널을 찾아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애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눈코를 뜨고 있으니까. 평소 교육 개혁을 굉장히 강조를 하신 바 있습니다. 네. 삼프로TV나 인터뷰 채널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도를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사명,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데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교육입니다. 사실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을 해야지 그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고 사람만 있는 나라는 더 그렇습니다. 사실 경제 대통령을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경제 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정부가 키우는 게 아니라 민간이나 기업이 키우는 거고 정말 나라가 할 일은 교육 대통령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경제는 민간이 키우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 경제 대통령 이게 안 좋은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말입니다. 옛날 처음에 산업화 시대에는 국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끌고 갈 때는 그때는 경제 대통령이라는 말이 통했지만 예. 지금은 더 이상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세 가지인 거죠. 우선은 인재를 키우는 교육 개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은 과학 기술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유 경쟁이 가능한 시장 구조를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그 세 가지만 하면 민간에서 스스로 창의력을 발휘하고 도전해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사실 교육인 교육이죠. 셈이죠. 그 카이스트에서 교수로 재직하셨을 때 많은 학생들, 청년들을 만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많이 교육관이 확고해지시고 이번에 교육 공약을 발표하시는데 많이 계기가 됐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카이스트에서 제가 가르쳤던 과목이 기업가 정신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교과서로 배우고 암기한다고 기업가 정신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마치 도덕 교과서를 암기한다고 그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학생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그 교사, 교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량. 예. 그러니까 스스로 깨달아서 생각이 바뀌어야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뀔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어야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했던 방식이 이런 겁니다. 저는 절반 이하로 말을 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게 했어요. 근데 보통 그렇게 교육을 받지 않아서 학생들이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쓴 방법이 있습니다. 네. 무슨 방법이냐면 수업 시간이 1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읽어오라고 이렇게 주고 숙제를 줍니다. 네. 근데 숙제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이 읽을 것도 어떤 벤처 기업가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벤처 캐피탈이 투자하러 왔다. 이 투자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한 번 읽으면 다 할 수 있는 숙제죠. 그러면 저는 그 숙제를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한 4-5시간에 걸쳐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다음 시간에 이렇게 화면에 띄웁니다. 예. 이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받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의 명단이 여기가 있고 아니라는 학생들의 명단을 우선 보여주죠. 그 다음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류를 합니다. 네. 그 학생들 둘 다 일어나라고 하고 서로 주장을 하게 하는 거죠. 한 학기 동안 하다 보면 사실은 자기 스스로 어떤 생각에 대한 정리도 될 뿐더러 예. 내 생각이 다가 아니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후보님이 수업 받으셨을 때랑 비슷한 형태로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수업 방식이나 학교 교육 시스템 중에서 바뀌어야 될 부분, 가장 크게 강조하시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우선 사실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네. 이 학생들이 10년, 20년 이후에 나올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기 위한 그렇죠. 그런 인재들을 키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쉬웠어요. 어떤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건지, 그리고 그런 산업 분야에서 어떤 인재들이 필요할 건지를 다 알았어요. 예측 가능했죠. 예, 그래서 미리 거기에 맞는 교육 과정들을 다 만들어서 가르쳐서 내보냈죠. 문제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있던 직업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없던 직업들이 새로 생기기도 하는 이런 상황에, 그러니까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처음 맞닥뜨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가 기회를 포착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 교육이 아직도 20세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우선은 어떤 인재를 만들 것인가 목표를 세워야 교육 방식을 바꿀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는 인재는 뭐 기본적으로 세 가지. 세 가지. 그러니까는 첫 번째는 인성교육, 인성교육,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성교육, 적성이요. 네. 그 다음에 창의교육. 창의성. 예,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잖아요. 예. 사실 인성이 밑받침이 돼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고, 협업해야죠. 그리고 또 자기가 틀릴 수도 있다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만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적성교육은 자기에 대해서 가장 잘 모르는 사람이 자기 같아요. 예. 뭐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뭐 다른 직업은 모르겠지만 회사 사장하고는 정말로 안 맞는 사람이라고 거리가 멀 것 저보고 같다. 그렇게 네. 말을 했어요. 근데 뭐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부모님, 형제, 친구, 친척 다 마찬가지였죠. 근데 결국은 제가 의사를 하면서 V3라는 백신 프로그램을 개발하셨잖아요. 동시에 7년 동안 예. 열심히 만들었어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V3 만들어서 전 국민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또 하루 종일 의과대학 가서 의학연구원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7년을 살다가 이제는 도저히 둘 다 못하겠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2배씩 늘어나니까 아. 하루 3시간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1년 고민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결정한 게, 의사는 저 말고도 많지만 백신 만드는 사람은 저밖에 없고 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역할이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경영을 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면 나라는 사람에게 경영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죽었을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자기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자기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요. 기회를 주는 거. 자기가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 사실 어릴 때는 모르잖아요. 편견 때문에 막연히 이런 거 재미없어, 나한테 안 맞아,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해요. 사실 둘 다 경험도 없으면서. 근데 오히려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이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회를 교육에서 제공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적성이 무엇인지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창의성인데요. 창의력 하면은 뉴턴처럼 기발함. 그냥 이렇게 사과나무 밑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갑자기 발견하는 천재가 순간적으로 번뜩이는 아이디어, 이게 창의라고 생각하는데 완전 반대입니다. 끈질기게 도전해서 실패하고 여러 번 과정 끝에 성공하는 방법을 찾으면 사람들은 그 결과만 보고 저 사람 창의적인 사람이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장에서의 교육은 사실 결과만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과정을 생략하는, 과정을 못 보는 경우들이 예.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후보님의 이런 고견들이 이번에 메타버스에서 발표한 그 교육 공약, 청년 공약에 다 반영이 된 것 같더라고요.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닌가요? 예, 왜 그러냐면 사실은 교육개혁이라는 거는 굉장히 범위가 커요. 예, 그리고 사실은 장기적이죠. 다 포괄하는 교육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단기 계획과 그 다음에 시간을 걸리고 해야 되는 중장기 교육개혁을 함께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러면. 그럼요. 예. 그래서 지금 우선 단기적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 자체는 지금 대학 입시, 로스쿨, 의전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이거는 단기적으로 바꿀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수시 전면 폐지.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그 중에서 10% 정도는 사회적인 약자인, 예를 들면 농어촌 전형 같은 형식을 통해서 뽑고
10%는 특기자 전형으로 뽑고 나머지 80% 중에서 절반은 수능만으로 나머지 절반은 수능과 내신을 섞어서 그렇게 뽑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지역에서 있는 학생들도 예. 거기 이제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예.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면 사실 교육학자들도 그렇고 이 수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입시사정관제 이거 참 이상적인 제도거든요. 그리고 선진국에서 굉장히 그 잘 시행되는 제도예요. 네. 특히 미국에서요. 예, 그러니까 학생을 단순히 그냥 시험 점수가 아니라 전 인격체로 보고 평가해서 학생을 뽑는 거니까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근데 왜 미국 같은 데서는 이게 성공했느냐면 입시사정관이 자기가 아는 아이가 있어도 객관적으로 평가해요. 거기는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청탁이라든지. 청탁이라든지 부모 찬스라든지 이런 게 끼어들 염려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문화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실. 예. 워낙 이렇게 국토가 좁은데 많이 모여서 사니까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입시사정관제가 객관성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의심을 가지게 되고 또 특히 여러 가지 스펙을 쌓는 데 있어서도 부모님이 사회 경제적인 여건이 좋은 학생들이 예. 스펙을 아무래도 많이 쌓을 수밖에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 사실 불공정한 거죠. 사실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거여서 이상적이지만 우리나라 현실에는 안 맞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수시에서 뭐 블라인드 제도라든지 학종의 비율을 좀 줄인다든지 이런 예. 방식으로도 하고 있는데 아예 후보님께서는 수시를 폐지를 하자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네. 좀 더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예 확실하게 그렇게 선을 그어놔야지 예. 부모들의 혼란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입시 제도라는 게 저는 매년 바뀌는 거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규칙이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예.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보면 학교마다 다르고 매년 바뀌고 매년 바뀌었죠.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도대체 이번에 어떤 식으로 입시 제도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사교육이 점점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정부가 처음 초기에 목표가 사교육비 줄이는 것이었는데 지금 4년 반 지난 지금은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해마다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래서 예.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말로 단순화시키고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그 제도 그대로 가는 것이 저는 오히려 교육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죠. 더 단순화해야 된다. 네. 수시를 폐지하고 정시 100% 그리고 정시는 80%는 일반 전형 형태로 그리고 20%는 말씀하신 건 뭐 사회적 배려자라든지 소수의 뭐 특기자 전형을 반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내신이 반영됩니다. 그 이유는 좀 여쭤봐도 될까요? 수능만 하게 되면 예. 어떻게 보면 강남에 있는 특정 지역의 학생들이라든지 또 좀 더 좋은 그런 고등학교에 많이 몰리게 돼요. 거기에 졸업생들이 좋은 학교에 많이 가게 되는 거죠. 예. 지금까지 그건 데이터로 이미 다 나타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무리 저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거든요. 예, 수능 대비가 좀 어렵죠. 예, 그래서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까지도 함께 평가를 하게 된다면 예. 그러면 지방 학생들에게도 좀 더 균등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내신도 반영을 하자. 소수를 배려하는 전형 10%와 특기자 전형 10% 같은 경우는 사실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사실 네,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특기자 전형이 어떤 면에서는 사실 스펙을 가장 많이 양산하는 전형이 아닐까라는 비판도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 아까 수시 폐지한 이유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기자 전형에도 비슷한 그런 사례들이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만약에 특기자 전형을 그렇게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최대 10%고 최대 10%. 예, 오히려 좀 더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거기에 맞는 학생들만 뽑아야 되니까 네. 뭐 정확하게 10%를 뽑는다 이거는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좀 더 면밀하게 정부 차원에서 감시를 해서 이게 과연 공정하게 제대로 그 입학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이렇게 감시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입시의 공정성은 강화할 예정이다라는 예, 말씀이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에는 2번을 본다고 예, 발표를 그렇습니다. 하셨는데요. 그에 대한 의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같으면 사실은 그 SAT 같은 시험이 여러 번에 걸쳐서 보지 않습니까? 예, 1년에 뭐 7번도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뭐 안 보기도 하고 여러 번 기회가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데 그날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프거나 코로나에 걸렸거나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큰 불이익을 받는 것이거든요. 사실 예, 예. 자신의 그 지금까지의 노력과 상관없이 그거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최소한 2번은 보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고요. 예. 둘 다 볼 수도 있죠. 예. 또. 그리고 그 중에서 잘 본 좋은 것만 낼 수도 점수를 있고. 예, 예. 반영을 한다든지 하면은 뭐 첫 번째는 난이도가 낮았는데 두 번째는 높아서 이게 불공평하다 뭐 이런 시비도 없어질 것 같아요. 후보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1993년도에 실제로 수능을 두 예. 번을 치렀었거든요. 예. 근데 그 한 해만 치르고 그 다음엔 폐지가 됐습니다. 예.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그게 오히려 학생들한테 부담을 훨씬 예. 더 많이 준다고 예. 해서 이게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음. 그러지 않도록 이제 방지 장치를 우리가 한번 경험한 거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걸 이렇게 방지 장치를 만들어서 이제 최소한 2번 이상의 기회는 학생들에게 주는 것이 그게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입시 제도가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세요?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말씀드린 입시 제도 개선안은 단기적인 겁니다. 네. 그런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장기적으로는 학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실 전체적인 학제 개편과 관련이 있습니다. 학제 개편 예, 강조하시죠. 그래서 좀 예. 이제 연관돼가지고 제가 예. 이 중장기적인 교육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우선은 중장기적인 교육개혁이라는 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핀란드가 중장기적인 교육개혁 그 성공 사례거든요. 근데 거기가 1970년대 시작해서 효과를 본 게 1990년대였어요. 20년 걸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올해 교육개혁을 시작한다. 그러면 아마도 2040년대에는 돼야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예. 참 안타깝습니다. 10년 전에 시작했으면 그랬으면 우리가 좋았을 텐데. 예. 그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지금의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7살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 네. 이런 것들 자체를 사실은 틀을 바꿔야 되는 게 첫 번째.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하는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는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교육 방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육 대상이 바뀌어야죠. 아이들뿐만 아니라 평생 교육, 노인에 이르기까지 예, 전 세대를 아우르는 바꿔야 된다. 네. 지금 현재 우리 학제라는 게 그대로 가고 있죠. 예, 예. 6.25 때 그거 그대로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 71년 지났나요? 71년 전에 그 만 7살하고 지금 만 7살하고 다르거든요. 두 번째로 이제 교육의 내용도 어떻게 하면 그 적성을 찾고 창의력을 기르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예. 이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가장 기본 교육 중에 기본 교육이 읽기 쓰기입니다. 지금 문해력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학부모님들이 지금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보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읽고 쓰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해 가장 큰 교육계의 화두가 문해력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도 저는 다시 그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학생들하고 간담회할 때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네. 사람의 운명은 카톡 문자 하나 보낼 정도 쓸 수 있는 사람과 예. 그 다음에 이런 A4지 한 장 정도의 자기 생각을 쓸 수 있는 사람과 예. 그 다음에 최소한 한 챕터 내지는 단편소설 그 정도 쓸 수 있는 사람 이 세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다를 거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냥 카톡 문자 보내는 정도의 문해력으로는 이 험난한 처음 보는 세상을 헤쳐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최소한 A4지 한 장 정도의 자기 생각을 정리를 할 수 있거나 예. 또는 최소한 뭐 단편 소설 내지는 단편 수필 정도는 쓸 수 네네. 있는 그런 문해력을 가진 학생으로 키우는 게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 코딩 교육을 들고 싶은데요. 네. 근데 또 여기서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코딩 교육하면 프로그래머를 키우는 교육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모든 학생을 프로그래머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네. 이걸 하는 이유는 이 코딩하는 것 자체는 도구예요. 예.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게 코딩을 도구로 활용하는 겁니다. 코딩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네.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코딩은 완전히 사고방식을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푸는 방법을 일일이 이렇게 지시를 해줘야지 이 컴퓨터가 알아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통해 가지고 프로그래머가 되기 이전에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된 다음에 코딩 교육이 의무화가 됐거든요. 예. 근데
1년에 17시간을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정도 시간. 그럼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 보시는지?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늘려야죠. 늘려야 된다. 예, 늘려야 됩니다. 예, 예. 근데 아마 지금 현재 여러 과목들이 있는데 그 과목들마다 그래도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투쟁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정작 필요한 코딩 교육에 대한 시간이 할당이 안 되는데요. 어, 이 전체적인 그 학제 개편을 통해 가지고 예. 그 문제까지도 함께 해결을 해야죠. 예. 고교 학점제는 이상적인 제도죠. 그런데 한국 현실이 안 맞아요. 또 지금 현재 평준화를 지향하잖아요. 그리고 또 정시를 지향하잖아요. 예. 한편으로는 고교 학점제를 지향하는 거는 정시를 늘리겠다는 방향과 맞아요. 충돌하죠. 예. 논리적으로도 맞지가 않고 예. 우리나라 여건에도 안 맞고 하니까 다음 정부로 책임을 떠넘겼지 않습니까? 저는 다음 정부에서 이거 원상복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기자 TV